저는 그 미국 사람이라면은 트럼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했는데 이 트럼프 취임식 연설이 화제잖아요. 취임식 연설에 대해서 한 줄 평 좀 해주세요. 트럼프 취임식 이번에 연설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연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거고요. 또 이거와 연결돼 가지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진행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의지에 기반에는 뭐니 해도 미국 우선주의, 이것이 재천명되는 그 하나의 그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자신감이라고 하면 이게 뭔 자신감인가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한번 나갔다가 돌아왔어 라는 것 뿐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중투표도 이겼고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비교적 굉장히 트럼프한테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 그런 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 기대한다라는 게 55%, 막 56%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CNN에서 조사한 것이 55% 나오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자기가 뭔가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흑인 유권자들, 당신네들 이번에 그 누구보다 내가 표를 많이 받았다, 고맙다. 그 다음에 그 유색 인종들, 특히 이제 히스패닉들, 그 이제 남미 계열 사람들, 당신들도 이번에 나한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한테 표를 많이 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감사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나는 지금 백인의 투표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공화당 과거 그 후보들이 얻지 못했던 유색인종 표에서부터 많이 얻고 있고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더 한번 살짝 넘버를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55% 56%의 지지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넘어가면은 여전히 한 48% 지지, 47%는 유보?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이제 정권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허니문 피리어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자기 지지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거를 역시나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답게 좀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번에 속도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취임 일성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나는 오늘 여러 개의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날 1월 20일 당일만 했던 20개 정도의 그 행정명령을 사인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인하면서 들쳐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거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논쟁거리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난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재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취임 연설에서 얘기했던 한 줄 한 줄,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조건 미국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걸 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 말 듣고 되게 놀랐는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자신의 이익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화두에 딱 던져버린 거는 뭐랄까, 정말 미국 우선주의 제1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명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통령이 자신 행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발행하는 그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령이라고 말하는 게 행정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보다는 사실 하위에 있는 개념이고, 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침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들은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는 좀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그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료가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자기가 바로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정명령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한테도 지침을 막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번에 트럼프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이제 없다.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막 엄청 못하는데 거기는 막 공무원도 재택근무하나 이런 거랑 또
그냥 잘라버리면 잘라버릴 수 있네, 공무원이. 우리나라는 아예 못 자르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미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연성을 둬가지고 뭐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은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관성이 생겨서 너무 조직이 탄력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활력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도 이 모든 것이 고비용과 정부의 고비용과 그다음에 저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뜯어고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생 고용의 우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사실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긴장을 불어넣고 있고, 근데 혹자는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이거는 친 트럼프, 반 트럼프로 나눠가지고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장 먼저 서명한 행정명령이 네. 바이든 정부에서 내린 행정조치 78개에 대한 철회였는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철회된 조치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 정책을 정말 하나하나씩 지원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남부에 있는 국경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부 국경 문제가 뭐 진짜 진정으로 미국의 얘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경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민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민 문제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냐면,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국경을 통해서 남미에서 많이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불법 이민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멕시코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미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 난민 수용소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지위를 결정하자라는 그런 태도를 취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들어오지 말아라, 그쪽에 있어라 라고 이제 막 짜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그 선거 유세 내내 동안 무슨 말을까지 썼냐면은, 이거는 거의 침공의 수준이다, 인베이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비상상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막겠다, 그리고 군까지 동원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이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안정 정책을 모든 부서에 독려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소위 말해서 에너지 가격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의 뭐 탐사, 추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는 그런 추출이나 탐사 같은 거를 지금 굉장히 제한을 많이 걸어놨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거 풀겠다는 거예요. 자기 연설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블랙 골드를 깔고 앉아 있다라는 얘기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자원을 많이 뽑아내면, 석유나 원유나 가스를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은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생산가를 낮출 수 있을 거고, 국민들의 그 지갑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전기차 의무화, 이거 폐지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이게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또 지혜를 발휘하고 해서 또 빨리 굉장히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기차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스페이스X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예전에 트위터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제 X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테슬라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전기차에서 이미 고가 시장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성장 산업으로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스페이스X 우주 산업 분야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특히 국방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와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거고, 또 정부의 예산의 어떤 그 R&D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니까 정부와의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규제나 이런 면은 없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공화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고, 두 번째로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굉장히 좌측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면서 자기가 그 트위터를 사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식의 방식으로 이제 검열의 방식을 좀 완화시키고 하는 걸로 갔잖아요. 한마디로 연설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민주당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공화당 쪽에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지지를 했던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당초 예고했던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유보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놀라워요. 관세 유예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도 계속했던 게 뭐 10%, 20% 관세, 보편 관세 15%라고 그랬죠, 보통. 그거 놀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어떤 건 100%까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관세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행정명령에서 관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대신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또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도 60%를 얘기를 안 하고 10%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어젠가에 트럼프는 또 무슨 얘기를 또 시작을 했냐면은 중국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유럽도 중요한 나라야 라고 하면서 유럽마저도 좀 건드리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중국 먼저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먼저 또 EU를 건드린다고 했을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역 문제 건드리겠다고 한 나라는 바로 캐나다랑 멕시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타겟이 의외로 캐나다랑 멕시코 얘기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문제, 그리고 나서 이게 정리되면은 그럼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이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에게는 나는 중국에 빨리 대통령의 자격으로 중국을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 라는 의사도 전달을 했고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트럼프랑 그 시진핑이 통화를 한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틱톡 얘기도 그 안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역 관세 얘기가 서로에게 관세가 높아지면 서로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시진핑이 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잠깐 중국에 대해서는 살짝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좀 쉬운 것 아니면은 좀 먼저 다룰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놓고 아니면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미국 사람이라면은 트럼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나 저렇게 말하는 건 싫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건 되게 좋아.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도 이번에 그 선거 전에 나오냐 하면은 이제 여론조사 뭐 CNN 것도 보고 저도 뭐 월스트리트저널 것도 다 보고 이제 비교했더니 트럼프가 잘할 거다는 정말 높아요. 근데 또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좋아,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그 트럼프 당신의 방향은 맞습니다라고 점점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대신에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가볍게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막 하드코어로 그렇게 갈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저건 좀 나이스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그 사람들도 많이 느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디포테이션을 이제 추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를 일으킨 범법자들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근데 만약에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다 학교도 다니고 다 셀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까지도 그냥 그렇게 매정하게 내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긴 하겠지만 또 국내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저항이나 이런 거 부딪히면서 좀 속도 조절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좀 현실과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뭐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경제 성장으로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을 그리고 트럼프를 당당하게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게 두렵긴 하겠지만 완전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분명히 거기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서로 합치되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더욱더 늘리고 우리의 활동 공간을 경제와 안보 뭐 아니면 기술 모든 분야에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연설에도 말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